대중국 전략적 대응 체제라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게 지금 요구되는 그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FTA 자체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 부분에서 이 불안감은 가실 수가 없다 이런. 관객수 얼마야? 좀 되지 왜요? 흥행보증수표라면 1억은 넘어야지. 1억 배우라 피곤하겠어. 피로회복의 보증수표. 엄마, 특기는 자식 걱정, 취미는 남편 걱정, 휴일이 없다, 방학도 없다. 가족 앞에선 엄마지만 드라마 앞에선 여자다. 그런 엄마를 위해 BTV는 당신을 위한 콘텐츠 연구소 BTV. 작년 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13억 중국 시장이 우리를 향해 열렸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서는 이해 득실을 따지기 위해 분주한데요. 충남 역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충남 제1회 교육국으로서 대처 방안에 따라 그 영향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년 특집 시사토크 공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한중 FTA 충남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중 FTA가 협상 2년 6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13억 인구의 내수 시장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게 된 셈입니다. 2014년 11월 한중 FTA가 실질 타결됐습니다. 지난 4년간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한중 FTA는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실질적 타결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5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 동의안이 통과됐고 12월 20일 공식 발효됩니다. 한중 FTA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국무역협회 대전 충남지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그 관세 장벽이 낮아졌다. 관세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제품의 이 원가에 영향을 미쳐서 원가가 낮아졌다. 제품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그 10년 내에 미국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금년도 중국의 그 소비시장 규모는 5조 7천억 달러에서 2020년이면 9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중 양국 관계가 서로 그 상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한 그 양국 경제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 발효로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 외에도 서비스 시장은 물론 농수산업 분야에서도 추가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도 역시 이번 FTA를 계기로 대중국 무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산 대산항과 같은 충남의 무역항은 중국과 최단 거리에 있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 한중 FTA로 인해서 서해안권 항만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서산 대산항은 중국과의 어떤 지리적 거리로 볼 때 최단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으로서도 그렇고 충남으로서도 그렇고 서산 대산항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동안의 이 입출입, 수출입 이런 부분들의 물량들이 훨씬 이제 증가될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40% 안팎에 달할 만큼 활발합니다. 2014년 기준 충남 전체 수출의 44.5%로 수출 국가 1위,
전체 무역흑자의 81.9%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이런 추세는 우리에게 청신호가 되어주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는 오히려 충남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측면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가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 그리고 내수 시장을 발전시키고 수입품을 대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누렸던 중국 특수 수요가 거의 지금 소멸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한중 FTA가 시행되기 때문에 대중국 전략적 대응 체제라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게 지금 요구되는 그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FTA가 체결될 때마다 거론되는 농업의 위기. 이번 한중 FTA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림축산업 쪽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품목들이 대부분 양어 제외에서 현행 관세,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농업 분야의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초민감 품목 581개 중 548개가 양어 제외로 지정됐고 충남은 토마토, 밤, 멜론 등 12개 특화 품목이 양어 제외되었습니다. 한미, 한EU FTA 등에 비하면 개방면에서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FTA 체결 때마다 들려오는 농업의 위기론 때문에 농민들의 불안과 시름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확실히 그 한중 FTA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했던 여러 FTA보다 확실히 좀 낮은 수준의 FTA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에서 항상 이제 불확실한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예요. 제도 정보 면에서 불확실한 면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FTA 자체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 부분에서 이 불안감은 가실 수가 없다 이런. 기본적으로 인건비에서 저희랑 중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 경쟁력을 제외하고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가격 경쟁력, 그다음 수출 경쟁력, 수입 경쟁력 모든 면에서 다 열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FTA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가공 형태로 모든 농산물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피해는 쌓여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기로서 다가와 있던 게 사실이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들이 이제 암울한 전망으로 좀 처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 중일까요? 충남도청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중 FTA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2대 목표 또 10대 전략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목표는 농업인들의 소득 강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요. 농촌 사회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전략 등을 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농업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요. 또한 명품 수산물을 육성을 하고 지역 브랜드 강화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원 정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2월 서울 명동. 논산시가 대표 특산물인 딸기 홍보에 나섰습니다.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논산 딸기는 위상을 높이며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한 80%는 중국 분들, 그리고 한 20%는 일본과 그리고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었는데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FTA 그리고 뭐 다른 국가와도 지금 이제는 이제 FTA가 체결되고 있고 또 예측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아시아권에 있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명동을 택했던 겁니다.
한중 FTA 발효에 따라 논산의 사례처럼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판로 확대와 품질 개발에 더욱 힘을 싣고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까지도 공략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농산물을 갖고 우리 것을 써줘. 이거 갖고는 이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아주 고품질의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판로 확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딸기를 갖고 중국과 일본 시장까지 좀 확대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의 위기는 새삼스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중 FTA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충남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두 농업인의 사례를 통해서 충남 농업, 나아가서 농촌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제작진에게 전해진 셀프 카메라. 지금 시간은 5시 27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은 단장에 빠져 있고요. 저는 빨리 씻고 농장으로 나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묵직한 공기가 느껴지는 한겨울. 주인공은 동트기 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그는 매일 농장으로 향합니다. 지금 시간은 6시 6분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주인공의 일상은 늘 농장의 불을 밝히면서 시작됩니다. 여기가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칼라 농장입니다. 영상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충남 태안을 찾았습니다. 그의 농장은 태안 내륙의 화훼농업 단지 안에 있었는데요. 겨울을 맞은 화훼 단지는 대부분 휴농 상태에 들어가 고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재배 작업이 한창인 곳. 바로 주인공 강희준 씨의 농장입니다. 주 종목은 요즘 화훼 농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칼라꽃인데요.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칼라꽃은 효자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칼라라는 거를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저희 지역 마을에 이제 장목반 같은 경우는 한 30농가가 지금 현재 화훼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뭐 경기도 광주나 고양이나 이런 쪽이 강세지만 충청권으로 보면 태안이 그래도 좀 장목반 구성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안은 충남의 화훼 산업 중심지로서 지난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재배 면적 164헥타르, 충남 전체 대비 32%를 차지하며 217개의 재배 농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주인공 강희준 씨는 요즘 농촌에서 보기 드문 젊은 층인데요. 어떻게 농촌의 털을 잡고 화훼 농업에 몸담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6년 전이니까요. 지금 제가 33이니까 27?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바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일하는 사람은 딱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딱 두 분이셨죠. 그 두 분이서 거의 뭐 3-4시간 뿐이 하루에 못 주무시고 그걸 계속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나이가 이제 점점 드시면서 이제 몸도 지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가 제가 군대 있을 때 허리 수술을 3번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내가 언젠가는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또 지방 환경이 아버지도 좀 편찮으시고 그런 시기가 이렇게 좀 맞물려 가지고 그러면 내가 좀 일찍 내려가서 내가 한번
다른 사람들 많이 없을 때 한번 내가 좀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일찍 내려오게 됐죠. 지난 2011년 대학 후배와 결혼하며 태안에 정착한 강희준 씨. 젊은 농사꾼으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농어촌 청소년 대상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농업에 관한 그의 열정과 패기는 농촌의 젊은 피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훌륭하게 농사꾼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귀농 당시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제 부모님도 많이 걱정했어요. 얘 내려와서 젊은 나이에 내려왔으니까 와서 친구도 없고 이런데 이제 잘 버티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일찍 내려와서 그런가 제가 이제 내려와서 정착을 이제 1-2년 이렇게 1-2년 차 정도에는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취업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뛰어다닐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취업을 해서 또 회사 생활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딱 보다 보니까 내가 좀 잘 내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귀농해서 오늘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보면 그거 보면서 이제 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그게 더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한창 도심의 생활을 즐길 나이에 그는 고향에 내려와 농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란한 가정도 꾸리고 누구보다 보람된 삶을 만끽하며 농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희준 씨처럼 귀농을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준 충남의 귀농 가구 수는 1237가구로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이러한 귀농인 증가 추세는 희소식으로 전해집니다. 강희준 씨 역시 내려와 보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화훼 장목반에 30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어리죠. 거의 이제 바로 위에 이제 선배님이라고 보면 바로 위에 선배님하고 저희 아버지 또래. 그러니까 이 격차가 한 25년 뭐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지금 고령화가 계속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80대, 7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농촌의 주력인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그 정도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연로해져서 하다 보면 농촌에 이제 농사 지을 사람이 이제 많이 부족하게 된 거죠. 충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16.5%로 전국 5위. FTA 체결 때마다 농업의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농촌의 고령화는 결국 미래 농업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연구원을 찾아 고령화된 우리 농촌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한 60대 이상의 7, 80대 고령 농가들이 이제 소득이 그렇게 많이 없는 농가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저희가 해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전체 농가 수에. 이분들이 향후 이런 FTA나 이런 각종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그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할 거라는 거죠. 만약 지금으로부터 한 2025년, 30년이 어찌 보면 지금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제 7, 80 농가들이 이제 거의 이제 자연적 소멸될 기간이, 그리고 FTA로 인한 모든 피해들이 다 이제 10년 뒤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미, 한중, 뭐 한EU 이런 FTA들이 지금부터 10년 이후에 완전히 관세가 다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해가 완전히 그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어떻게 이 농업을 잘 유지하느냐. 자신과 같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유입된다면 충남 농업은 보다 경쟁력을 갖고 FTA와 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의준 씨는 말합니다. 지금 농사 짓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60, 70대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또 밑에 어르신들, 밑에 선배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농사 지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기계를 갖고 와서 밭도 갈아야 되고 논도 갈아야 되고 하는데
연로하시고 또 기계를 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대부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소득을 저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 진짜 이 농촌에 내가 좀 일찍 내려와서 하지만 몸은 힘들고 하지만 진짜 기회가 아닐까. 농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농업인을 만나기 위해 충남 부여의 한 농업단지를 찾았습니다. 방울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종길 씨 내외. 부여는 전국 최대 방울토마토 생산지로 농가 대부분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토마토 수요에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고 최종길 씨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 19년 정도 됐어요, 농사 지은 지는. 그리고 이제 이 토마토는 한 10년 전서부터 농사 짓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큰 토마토를 했는데 이제 큰 토마토는 너도나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찾은 게 한 5, 6년 전서부터 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빨간 거나 노란 거나 이런 찾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이런 종자가 좀 드물어요. 남들 잘 않는 종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토마토 과채연구소에서 이걸 받아다가 빨간 거하고 노란 거하고 이것을 이제 준비해서 헌지는 5년 정도 됐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도 방울토마토가 잘 익어가는 최종길 씨의 농가. 다른 농가의 토마토와 품종뿐 아니라 시설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ICT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은 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면은 지금 현재 하우스 내 환경이 온도, 습도, CO2까지 다 되고요. 외부 기상대거든요. 이쪽은 외부 기상대가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은 전체 하우스 바깥 상황하고 하우스 안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ICT, 정보통신 기술이 농업과 만나면 전체적인 온실 환경 제어를 해줌에 따라 성장 환경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자동 제어,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농업에 필요한 각종 환경 관리가 보다 손쉬워지는 겁니다. 이 작물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농약을 하다 보니까 환경 제어가 되게 예민해요. 관리를 잘못하면은 곰팡이 이런 것이 많이 오는데 그 환경 제어를 함으로써 이제 곰팡이나 병해충이 좀 덜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최종길 씨처럼 ICT 기술을 활용한 충남 농가 수는 2015년 기준 총 127가구입니다. 아직 적은 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ICT 도입은 소득의 증가도 불러오게 되는데요. 수확량이 같아도 상품성이 좋은 방울토마토를 생산해 값어치를 높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최종길 씨도 처음엔 ICT 도입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유럽의 대형 농가와 환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찌가 보면 저희 같은 경우 모험했죠. 왜냐하면 저희도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일부 절반은 우리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좀 후회했었어요. 솔직히 돈 많이 들어가면서 큰 적이 안 되면은 괜히 했는데 나중에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만 바꾸면 정말로 기술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여기 현장에 안 맞다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조금씩 바꿔가 봤어요. 바꿔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여 이 환경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어느 시기쯤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한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되고 한겨울에는 너무 춥고 가을에는 태풍이 오니까 태풍 올 때 어떤 식으로 태풍을 차단할 거냐, 바람, 그러면서 이제 시설을 조금씩 바꿔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환경에 맞게끔 이게 지금 시스템이 된 거예요. 최종길 씨는 ICT 기술 외에도 과채연구소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충남도 과채연구소는 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충남 농가의 힘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최종길 씨가 재배하는 방울토마토 역시 이곳에서 탄생된 특이 토마토입니다. 저희가 품종을 개발할 때는 토마토에 대한 어떤
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농가 소득도 증가가 될 수 있고 이제 근데 지금은 또 FTA가 농가들한테 굉장히 절실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토마토로서 토마토 농가들이 새로운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FTA는 위협적인 존재. 이에 최종 개시는 수출의 목적을 두기보다 국내외 상품들과 경쟁해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과일들이 제철 과일 해가지고 지역별로 시기별로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주산지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서로도 경쟁하고 지금 이번에 FTA 체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봐서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이제 경쟁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조건에서는 너무 큰 저기들하고 경쟁할 상황이 아니고 차라리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틈새 시장을 겨냥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토마토를 찾아가지고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날 저녁 최종 개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노력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충남 마이스터 대학을 거치며 농업에 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온 최종길 씨. 그는 아무리 FTA가 오더라도 지금처럼만 해나간다면 문제없을 것이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토마토를 품질을 보면은 되게 그쪽이 안 좋아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뭐 그쪽 상위 1%에서 혁에도 모자라고 지금 우리가 이쪽 큰 토마토에서 노렸던 게 그거예요. 우리 이쪽에 웬만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중국 물건으로 경쟁했을 때 최고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품질이 최고예요.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경쟁력이 분명히 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마이스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미리 사전에 이제 분명히 있을 테니까 준비하라고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세웠던 게 틈새 시장이에요, 국내. 그랬는데 어떻게 봐서는 그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경쟁력은 한번 부딪혀 보야지만은 우리는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서 내 밀리면은 저기지만은 최대한 한번 해보야죠. 고층 빌딩의 도심을 버리고 흙을 선택한 청년 농사꾼 강희준 씨.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지의 농사꾼 최종길 씨. 미래 농업을 개척하는 이들의 도전에 농촌에는 희망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한중 FTA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농업에 필요한 것은 젊은 층 유입, 새로운 기술 도입과 같은 지속 가능한 기반이 갖춰지는 일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농업을 짊어지고 있는 젊은 농사꾼들을 만나 농촌의 현실과 한중 FTA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상품의 뭐 질을 높인다, 생산성을 높인다 이런 거는 당연히 농장의 숙제고요. 그거에 비례해서 정부에서도 조금이나마 보조까지는 아니어도요.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구제역이다, 뭐 AI다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질병들이. 근데 솔직히 그래요. 농민들은요 좀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가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 국내산 쌀이 지금 재고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재고량을 오히려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향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쌀 가공품을 통해서 AT센터나 대기업과 뭐 제휴 관계를 해가지고 제가 생산 쪽을 제가 맡고 그쪽 마케팅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를 맞은 충남 농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겁니다. 충남에서 젊은 농사꾼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데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다른 도에 비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이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미래 세대들을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선배님들, 그러니까 40, 50대, 50, 60대 되시는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뭐 부분도 좀 생겼으면 하는 거고. 네. 어쨌든 미래의 영농 세대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한중 FTA와 관련해서 충남 농업 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이에 따른 충남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봤는데요. 한중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충남 지역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적인 방안을 가져야 할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그리고 공주대 남수중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중 FTA가 발효가 되면서 우리 지역인 충남이 무역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과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충남은 중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작년 말 FTA가 발효되게 되면은 매우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충남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 그 수출입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충청남도는 중국 무역에서 굉장한 그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요. 수출액이 수입액에 비해서 10배나 많을 정도로 굉장히 그 충남의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또한 충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한중 FTA는 충남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조금 이따 좀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교차하는 말 그대로 중국 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그런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뭐 거의 충남에게 있어서는 중국이 제1의 수출국이나 예, 다름이 그렇습니다. 없겠네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아무래도 수출입 규모 면에서 좀 더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변화가 있습니다. 20년간 최장의 관세율이 인하되는데요. 저희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대중국 수출이 약 25억 7천만 달러 정도가 증가를 하는 걸로 나왔고요. 대중국 수입은 약 9,800만 달러가 수입되는 걸로.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약 24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로 따지면 약 7.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최장 20년간 단계별로 관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품목별로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도 이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분야별로, 품목별로 또 저희가 들여다본다면 FTA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업체도 있을 테고요. 막대한 피해를 입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강세나 혹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한마디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네. 지금 좀 가장 피해가 예측되는 부분은 농축수산물입니다. 예. 그리고 제조업 부분은 전반적으로 혜택이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조업도 다시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업종별로 미묘한 그 차이가 있고 제조업 중에서도 조금 손해를 보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충남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 업종들.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충남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많이 하는 그 업종들인 전기,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부분들은 약간 그 혜택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수입을 많이 하는 분야, 대표적으로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업종, 철강업종 등은 약간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뭐 비록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일지라도 현장에서는 또 불안의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산업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충남의 주력 품목, 수출 품목인 LCD의 경우도 8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 10년이 되어야만
관세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한국이 수출 경쟁력이 있고 중국, 충남의 주력 수출품이라고 하는 품목들이 주로 관세 유예 기간이 긴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품목들의 경우에는 당장 FTA가 체결이 되고 발효가 되더라도 그 영향이 수혜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관세율 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출이 경쟁력 있는 분야들은 유예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그 품목을 양어 품목으로 적용을 해서 제외시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략적으로 유예 기간이 지금 얼마나 대략적으로 10년에서 20년, 최장 20년까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라든지 전기 부품, 우리 충남의 주력 수출품인 전자전기 분야 쪽의 경우는 이미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제한적인 그런 품목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칫하면 역전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군요. 네. 당연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에 중국이 그 기술을 지금의 현재 추격 속도를 고려하면 상당히 빠르게 우리 기업을 위협할 요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 요인들을 극복할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크게는 지금보다 기업들이 더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기업과 자본을 국내에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 항목 중에 하나로 시범적으로 지방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우선적으로 그 중국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조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던 충남에 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하물며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도 단단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미 피해를 보고 있고 FTA 발효로 인해서 막대하게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분야들은 특별히 더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까요? 특히 이제 농축수산물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FTA라고 하는 효과가 즉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만은 FTA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 상황도 우리가 좀 함께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제가 이른바 뉴 노멀화 신상태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고도 성장을 하다가 요새 좀 그 성장 속도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3년이 가장 그 수출이 많던 해인데 그 2014년 조금 줄었고 2015년 조금 주는 이유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한중 FTA 효과보다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 경제가 이제 고도 성장에서 즉 10% 정도의 성장에서 약 6, 7%의 성장으로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좀 그 수출액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요. 또 하나 또 중국이 이 중간 정도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그 샤오미라고 지금 삼성전자의 그 우리 핸드폰을 거의 위협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하고의 그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충남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다 말 그대로 중국 기업들하고 그야말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크게 FTA도 고민해야 되지만 중국 경제의 중성장화, 즉 고도 성장에서 중간 성장화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강 원장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너무나 빠르게 중국의 상황이 변하고 있잖아요. 뭐 초 단위로 성장 속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확실한 대비를 진짜 해야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대비하는 것 중에 지금 그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삼농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수산업에 농축산업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피해를
해결하는 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삼농혁신을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농혁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소득 수준이 한국의 소득 수준 이상인 인구가 약 1억 명 이상이 되는데요. 그 1억 명 이상은 이미 국내 농산물을 선호하기보다는 이미 친환경적이고 유기농 기법을 활용하는 외국의 농산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 시장 공략에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농축수산업이 FTA가 발효되기 전부터 이미 중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피해들이 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남도에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그 삼동혁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좀 덧붙여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충남도정에서 한 5년 전부터 삼농혁신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우리 남수정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 주셨지만 삼농혁신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된 친환경 농수산물이 안 팔리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통혁신을 통해서 팔리게 하는 것, 이것들이 사실 삼농혁신의 가장 기본인데요. 친환경 농산물은 제가 보기에도 좀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그 충남은 그 홍동마을, 그 홍성의 홍동마을이라든가 아산의 제터먹이 사회적 기업 같이 오랜 그 친환경 농산물 그 재배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중국의 부유한 소비 시장을 노려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6차 산업화라는 부분입니다. 6차 산업화라는 것은 농업이 1차 산업인데 제조업이 2차, 서비스업이 3차인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결합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6차 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이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청남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6차 산업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차 산업화가 성공한다면은 중국 관광객도 올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충남 농업, 농촌의 활로가 좀 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체 경쟁력을 갖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지금 강구가 되어 있고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응원을 하겠습니다. 사실 충남하면 중국과의 교역면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중국과 서산 대산항의 경우 뭐 쾌속선으로 5시간이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지금 이런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면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남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입지 조건을 그동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직교역을 할 수 있는 항만시설 등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이 완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도시 인접 시도와의 갈등도 발생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또 전문 산업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항만 시설도 설치하는 것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덧붙여서 대중국 물류만 담당하는 그런 공항도 인접하기 때문에 저가 항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항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것은 이제 대부분 교통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금 바로 그 남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좀 고민이고요. 따라서 저희 충남도청하고 충남연구원 그리고 서해안에 있는 각 그 시군하고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그 중국과 연결될 수 있는 바닷길과 하늘길을 좀 열어야 되겠다. 지금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과 그 제주도로 많이 옵니다. 충청남도는 중국 관광객도 지금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잘 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교통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그 항만에 대해서 대산항, 당진항, 보령항 3개 항구를 좀 이렇게 대중국 무역항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공항 말씀하셨는데
이 충청권에 청주공항이 있습니다만은 충남에는 전국적으로 국제공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 서산 해미에 있는 공군 비행장을 활용해서 그러면은 별도의 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민항기를 좀 취항을 시켜서 중국과 직접적인 그 하늘길을 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러한 교통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아까 조금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국 기업들이 충청남도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전담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서해안 쪽에 만들려고 하는 그 구상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가칭 한중산업단지,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충남에 이렇게 만들면은 그 중국 기업들의 유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당진 시장님을 만나 뵀더니 당진 시장님 말로 그 당진에 그 투자를 하겠다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그 물건을 생산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한국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남에 중국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그 업체들이 한중 FTA 발효 이후에 늘어나고 있어서 제 생각에 일단 바닷길, 그다음에 하늘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산업 단지들을 좀 충남에 갖춘다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한중 FTA 대비한 인프라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각 기업별로 또 그 FTA가 발효되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각 기업별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 부족,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래선과 해외 시장 마케팅 부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전문가도 좀 양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양한 어떤 주변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비즈니스 환경을 좀 구축해주고 교통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그 저희 충남도청에서도 그런 면에서 그 경제비전 2030을 작년 말에 수립을 하면서 대중국 그 전략도 좀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역할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중앙정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일, 네. 지방정부가 좀 할 일, 그다음에 기업들이 좀 할 일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하고 특히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교통,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인프라 같은 것들은 기업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같은 그 기업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것, 특히 충청남도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을 활용한 그 연구 개발을 충청남도의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신경 쓰고 있고요. 또 우리 그 남 교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에 또 하나가 이 정주 환경이에요. 그 충청남도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자꾸 그 우수 인력들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가 특히 올해에는 이 우수한 인재들이 충남에 머물고 살 수 있는 정주 환경, 대표적으로 교육 환경이라든가 문화 환경 등을 좀 이렇게 잘 갖고서 사람들이 좀 머무는 충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중 FTA의 가장 수혜가 되는 품목이 고급 소비재입니다. 그 고급 소비재는 충남이 취약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남 지역의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과 품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중국에 대한 정보라든지 각 지역에 대한 정보를 그 기업이나 품목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강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적 교류라든지 또 지방 자치단체의 그런 자매 결연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일수록 그런 지역일수록 충남에 한국의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교류라든지 교류 확대가 지방 차원에서의 어떤 교류 확대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요. 우리 충남이 한중 FTA에 대비를 해서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한중 FTA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한중 FTA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에 주어진 주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충남 경제의 활로가 되어줄 적재적소의 대응 전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년 특집 시사토크 공감 3부작. 다음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종시의 정주 여건과 도농융합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